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일본 화가 쿠사마 야요이는 호박 안에 집요하게 찍힌 둥근 물방울 무늬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어도 누구나 한 번쯤 그녀의 작품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기가 서린 그녀의 작품은 젊은 시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녀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나서야 세계적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정신분열증을 작품으로 승화한 쿠사마 야요이의 쉽지 않은 삶을 들여다봅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1929년 일본 나가노에서 묘목사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의 사남매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것이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는커녕 멍청하다며 매질을 일삼았습니다. 이때 쿠사마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바람을 피웁니다.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어머니는 어린 쿠사마에게 아버지를 염탐하라 시켰고 그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그녀는 평생 동안 성에 대한 강박증과 혐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세가 심해진 쿠사마 야요이는 결국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후 눈에 남은 잔상으로 빨간 물방울 무늬가 온 집안에 덮이는 착각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은 그녀를 평생 따라붙었고 그녀의 작품의 유일한 소재가 됩니다. 자신의 정신적 병력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쿠사마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일본 전통 회화를 배우라고 권했죠. 쿠사마 야요이에게는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1948년 종전 후 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녀는 일본 회화를 배우기 위해 도쿄 시립미술공예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통제해온 어머니에게서 탈출한 것만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자신의 환영을 그려온 그녀는 23세였던 1952년 마츠모토 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그녀의 작품을 유심히 보던 나가노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니시마루 시오는 그녀의 정신분열증을 포착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오 박사는 그녀에게 머릿속의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 반복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은 예술 치료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욱 독려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그 말에 의지해서 예술혼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녀가 무작정 미국행을 결심한 사건이 생깁니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 작품을 보다가 강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쿠사마는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서 오키프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그녀의 주소를 알아냅니다. 쿠사마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그림을 몇 점 보냈고 조지아 오키프는 이에 화답하며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흥분한 쿠사마 야요이는 당장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오키프는 미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충고했지만 쿠사마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1957년 자신의 치마폭에 달러 뭉치를 달고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녀는 시애틀로 가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지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큰 마음을 먹고 뉴욕에서도 전시를 열었지만 한마디로 망합니다. 달러 뭉치만 공중으로 사라진 격이죠. 결국 쿠사마 앞에는 가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문짝을 침대로 사용했고 쓰레기통 속에 생선머리와 썩은 채소를 구해서 수프를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그녀의 창작력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유명한 무한 그물망 시리즈를 창작했고 그중 하나는 높이가 10m가 되는 거대한 캔버스에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한 그물망을 연결하는 대작도 완성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두고 무한의 절망적인 어둠을 배경으로 침묵의 검은 점들을 감싸고 있는 흰 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그때까지 이렇다 할 학력이나 이력도 없는 뉴욕의 흔한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을 예술계에 알리는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1966년 그녀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 의사를 전하지만 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작품을 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녀는 무작정 베니스로 날아가 전시장 앞 잔디밭에 약 1,500개의 물방울 무늬 오브제를 깔아놓고 개당 $2라고 적어놓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녀의 기발한 설치 미술에 주목했고 이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쿠사마 야요이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은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운동과 성을 주제로 센트럴파크와 브루클린 블리츠 같은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은 남녀에게 물방울 무늬를 그려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뉴욕 미술계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아방가르드의 여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쿠사마의 파격 퍼포먼스는 일본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그녀의 일탈 같은 예술을 부끄러워하면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쿠사마의 문제 많은 어머니는 이를 두고 딸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일부 명성은 얻었지만 작품은 팔리지 않았던 쿠사마 야요이는 가난에 시달렸던 것은 여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생을 통틀어 유일한 남자친구이자 예술가였던 조셉 코넬이 세상을 떠나면서 쿠사마는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가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하고 맙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10수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조용하고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작품이 재평가되면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1989년 뉴욕의 현대미술센터는 쿠사마 야요이 작품을 회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내놓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광기 어린 물방울과 무한 그물망에 사로잡힙니다. 열정적인 인기에 힘입어 1998년 화가들의 꿈의 무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쿠사마 야요이 대규모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녀의 상징 물방울 무늬는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루이비통, 페레가모 같은 명품 브랜드들에서 콜라보 상품을 내놓고 작품의 가격도 나날이 높아져서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꾸준히 그려온 작품 덕에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본 정부는 2016년에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2017년에 도쿄의 쿠사마 야요이 미술관을 개관해서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40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쇠약해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놓지 않는 것이 붓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3층짜리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이를 자기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소음을 몰아내는 끝없는 치료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쿠사마 야요이의 예술은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